네, 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기업증권 스몰캡 담당하시는 김학준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또 스몰캡 10월 장 이미 굉장히 훌륭하고 활발하고 좋습니다. 이럴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몰캡, 어떤 스몰캡으로 꾸려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가장 스몰캡 중에서 좋은 이제 종목들과 네. 안 좋은 종목들이 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이긴 요즘 합니다. 쏠림이 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렇게 확장성에 기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장성이 이제 좋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돼서 기대치들이 많이 이제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쏠림 현상 때문에 더 두드러지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그런 관련된 종목들에서 좀 더 확장성이 넓은, 한마디로 실현 가능이 됐었을 때 굉장히 큰 성과가 기대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좋으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그래서 얼마 버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된다면, 실현이 된다면 이만큼이나 벌겠네, 이걸 또 알아주는 그런 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꿈과 포부가 큰 기업들,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시작해서 확실하게 좀 선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로킷 헬스케어라는 종목인데 제가 알기로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시세가. 네. 와, 이게 지금 거의 2배 이상이 난 그런 종목인데 지금 또 얘기를 해주신다는 건 여전히 룸이 남았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최종 목표치 까지 이제 간다면. 간다면은 이제 네. 여기서부터 충분히 이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이긴 한데요. 네. 물론 기간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이 신규 상장주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어떤 기업인지 일단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LNC 바이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쵸. 그거 뭐 네. ECM이라고 해서 네. 요즘 굉장히 핫한 리투인가요? 네, 근데 네. 그거 전에 원래 기존에 하던 것들이 네. 뭐였냐면은 피부 재생 쪽에 가까웠었죠. 뭐 관절 뭐 이쪽 뭐 네, 그런 쪽이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LSBIO가 하던 그런 업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이런 피부 재생이나 이런 쪽과 관련돼서는 세포를 기반으로 많이들 치료합니다. 실제로 뭐 사체를 활용해서 이제 환부 쪽에 이제 부착을 한다던가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생을 이제 꾀하는 형태인데, 이 로킷 헬스케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부착을 합니다. 한마디로 피부가 스스로 잘 재생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구축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킷 헬스케어는 이 단백질을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과 좀 약간 차별화된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포 치료를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단백질로 실제 진행하는 업체는 지금 로킷 헬스케어가 거의 유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자기 뱃속에 있는 지방들 를 추출해서요. 거기에서 그 지방에도 약간의 단백질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단백질들을 실제 이제 자기들이 공급하는 키트를 통해서 바이오 잉크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3D 프린팅을 해서 그 환부 크기에 딱 맞는 이제 패치를 만들고요. 그 패치를 이제 부착을 했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단백질들이 이제 부착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피부들이 점점점 자기가 스스로 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판매를 시작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단백질을 활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치료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포 치료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치료하는 거다 보니까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치료 효율도 세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뗐다가 부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는 부분도 생겨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이 단백질 치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재생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 효율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료 효율이 한 82%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자기 피부 이식하는 것조차도 한 70% 정도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그런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은 오히려 쌉니다.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4분의 1 정도 이하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좀 성장성이 높다라 보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키트로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데 개당 한 $1,000 정도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한 명당 $1,000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FDA라든가 이제 C 쪽이라든가 그쪽을 다 유럽 쪽 인증을 받아서 매출이 현재 한 100억 정도 이게 지금 올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매출들이 지금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확보된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피부암 쪽으로 적용증 확장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당뇨 바이라 그래서 당뇨가 굉장히 심한 환자들이 이제 피부 쪽에 이제 괴사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좀 들어갔었었는데 이게 보통 자기 피부 이식도 못하는 사람들이 당뇨발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니치 시장으로 좀 이제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레퍼런스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좀 이제 한마디로 자기 피부 이식조차 못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게 치료를 해야지만 가능성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레퍼런스 쌓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피부 암 쪽으로 이제 좀 메인 시장으로 좀 진입한다라는 게 첫 번째.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한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관련된 매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와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튄 뉴스인데요. 네. 기존에는 미국 쪽에 사보험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을 했었어요. 근데 사보험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대부분 다 보면은 40대, 50대 분들이 많거든요. 30대부터. 예. 근데 이제 공보험 시장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공보험 쪽에서 처음으로 이제 첫 환자가 수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공보험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당뇨 발가 환자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미국 쪽에 대한 시장 확대가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매출 한 100억 중에 한 30억 정도가 이제 미국 매출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쪽에서 지금 미국 매출이 한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것을 보고 있고요. OPM이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예,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50%가 넘는 제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이제 영업이익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230억 정도 매출로 보고 있는데 기존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기시 매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억 정도가 이제 건기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매출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키트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BP 레벨까지 이제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분기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시점을 보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내년도는 약간 적자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유는 이제 내년도부터 올해 연말부터 해서 연골 쪽 임상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연골 쪽에 임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연골 임상이 이제 글로벌 임상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비용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내년 매출이 이제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커버할 만큼 영업이익까지는 아마 조금 어려울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연골 임상이 이제 순조롭게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연골 쪽으로는 좀 굉장히 메가히트급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연골 자기재생이라는 거는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오 잉크로 변화했던 것들을 주사제로서 변화시켜가지고 연골 쪽에 주입하게 되면은 이미 이제 보통 자기 연골 수준의 85% 강도까지 회복한다는 전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동물 쪽에서 실험했었던. 그래서 실제 사람한테도 그만한 효용성을 보이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블록버스터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후년 시점에는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에서 더 갈 수 있어요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서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게 됩니다. 플러스 그래서, 알파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12월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환자 투여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보통 6개월 정도면은 이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확인해가면서 치료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내년도 2분기 시점에는 첫 환자에 대한 결과 가치가 어느 정도 좀 보여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피부암 쪽으로 이제 점점 확장되는 그런 구간에서 OP 마진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조금 부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골 임상. 그렇지만 한 번의 어떤 뒷걸음질은 앞으로 2보, 3보 전진을 위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보다도 충분히 더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는 로킷 헬스케어의 어떤 기대감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DNC 미디어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미디어 종목이기도 하고 또 웹툰 관련주로 많이 이미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친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 주가가 좀 안 좋아요.
근데도 좀 선정하신 배경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최근에 웹툰 같은 경우가 성과가 좋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기본적으로 CP사들이 지금 성과들이 좀 어려워요. 성과 내기가. 그래서 뭐 사실 DNC 미디어뿐만 아니라 뭐 미스터 블루부터 해가지고 다른 웹툰 CP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실적이 안 좋은데 그나마 DNC 미디어는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 히트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걸 넘어서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은 1차 이제 저작권인 웹툰에서는 돈 벌기가 쉽지 않다. 그거는 현실 상황에서 팩트다. 그게 더 확장이 돼야 돈을 벌 수 네, 있구나. 확장이 되게 되면은 네. 돈을 벌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애니메이션화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 여름에 이제 캐대원 보셨을 거 아니에요. 캐대원뿐만 아니라 네. 저는 요즘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게 영화관에 뭐 그 애니메이션 영화 진짜 많이 걸리더라고요. 귀멸의 칼날도 네, 네, 귀칼도 보셨죠. 그렇고 네. 뭐 체인소맨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저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니까 좀 적응이 안 돼요. 주술 레전드 나오고.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최근에는 이제 만화책이라든가 웹툰 기반은 웹툰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죠. 애니메이션 기반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만화책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일본 쪽은. 그렇죠. 그래서 DNC 미디어 같은 경우가 이러한 확장 정책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준비했던 것이 나 혼자 레벨업이라고 하는 가장 빅히트 IP를 기반으로 해서 애니메이션화를 진행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초에 이제 시즌 1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시즌 2 1분기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실적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가 작년 시즌 1 했는데도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아라고 하시면은 시즌 1 때 생각보다 그렇게 보상이 높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시즌 1에 대한 성과들이 생각보다 안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것밖에 돈을 못 버네 하면서 사람들 실망감이 이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치들이 많이 떠나간 상황인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잘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확신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작 수수료와 그다음에 사업권, 투자 수익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로열티를 받습니다. 근데 이걸 로열티를 받는 걸 받는데 이것이 사실상 초반에는 분배율이 낮아요. 왜냐하면 성공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첫 시즌 1이 성공하면은 시즌 2가 더 잘 받고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굉장히 메가 히트작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점점점 그 분배율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타 자기 스스로 이제 제작하기보다는 지분 투자와 함께 일본 쪽에 있는 제작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즌 1, 시즌 2 다 잘 됐습니다. 특히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이제 비슷하게 시즌 1과 비슷한 성과를 냈었는데 네. 일본 쪽하고 미국 쪽에서는 꽤 메가 히트를 한 편이라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다음 장에 이제 오른쪽 밑에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네. 뉴욕 타임즈의 이제 월간 베스트셀러에 그 1위에 오른 게 나 혼자 레벨 13권입니다. 네, 9월달에 이게 만화책이거든요. 이게 진짜 세상에 몰래 카메라를 찍고 있는 게 확실하다니까요, 이거.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지금 그렇게 크게 각광을 못 받고 있는데 네. 그만큼 만화책에서 1등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렇죠. 미국 쪽에서 관심이 높은 그 만화책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을 좀 구분할 것이 네. 작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가 실적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 그럼 성장한 게 별로 없네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데 막상 작년 상반기에는 나 혼자 레벨업 어라이즈라고 하는 이제 넷마블에서 나왔던 게임이 꽤 메가 히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로열티가 이제 들어왔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그게 이제 매우 하향 안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했네요. 네, 실적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체력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CP 매출에서는 사실 크게 성장이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네. 이 로열티 매출 쪽에서 생각보다 이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작위원회에서 이제 벌어들였던 수익들은 6개월 이후에 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때 나왔던 수익들은 3분기부터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올해 하반기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모멘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영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화도 실제 이제 나 혼자 레벨업 애니메이션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여성향 이제 애니메이션들도 만듭니다. 그래서 뭐 황제 외동딸이라든가 이번 생에 가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여성향 쪽을 만들면서 여성향 쪽은 또 장점이 MD 쪽 매출이 이제 그렇죠. 많이 붙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수익화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 쪽에서 이제 확장되는 것도 게임 쪽도 내년에 이제 애니메이션 기반의 게임도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기반의 MMORPG도 이제 넷마블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모멘텀도 굉장히 좀 풍부하다. 그래서 실적적으로도 올해 이제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제 내년도 모멘텀이 많은데 주가는 좀 빠져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이제 생기는 상황이다 싶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최근에 이 달라진 세상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강력한 IP를 갖고 있는 DNC 미디어의 주가가 여기 있는 게 내년에 이맘때에 놓고 보면 그때 살 걸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네요. 근데 그 세 번째 종목 또한 저는 이거 차트 보다가 세상에 이런 차트가 있네 가지고 좀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음봉이 계속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뭔가 이게 누가 작업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우신 시스템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 이유는 네. 이 회사는 미래가 꽤 많이 담보가 되는 업체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업체가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크게는 자동화 사업부, 그 다음에 한마디로 라인을 깔아주는 자동화 사업부랑요 안전벨트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업체가 사실 보면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액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5천억 넘게 매출이 나왔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360억 정도 나오면서 실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올해는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 이유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미국 쪽에서 받았었던 수주들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수주가 안 나오고 있고, 예, 완성차 쪽도 지금 생각보다 수주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자동화 쪽이 부진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매출을 굉장히 좀 제가 크게 잡아놨죠.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안전벨트 매출이 좀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벨트. 네, 안전벨트는 사실 보면 모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내일부터 납품하세요라고 하는 안전벨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한 2년 전, 3년 전에 우리 완성차 업체에서 우리 이렇게 모델 이쪽에 들어갈 안전벨트 이렇게 만들어줘. 약속된 라고, 매출이 있는 거구나. 약속된 매출이 이제 생깁니다. 물론 이제 금액적으로 확정적인 건 아닌데 대략적인 이제 물량들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한 1,700억 정도, 내년에 2,200억 정도, 그 다음 연도에 한 3,500억 정도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는 매년 거의 1,000억 가까운 숫자로 늘어날 수 있는 지금 약속된 매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치로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버티고 있는데 막상 현재 실적은 아직은 안전벨트 매출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제 자동화 라인 쪽이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망감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까 같은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4분기 시점에 이제 리비안 R3 수주가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4분기 중에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좀 부진했었던 신규 수주 성과들이 조금 이제 메이크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이제 세이프티 관련된 매출들이 올라오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는 그래도 충분히 볼만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10월에 말 즈음에 들어왔다라는 느낌이 나는 게 뭐 당장 이번의 실적보다는 이제 내년 혹은 내후년에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로킷 헬스케어, DNC 미디어, 우신 시스템, 섹터는 다르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미래를 좀 더 꿈꿀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은 가장 뭐 탑픽으로 보고 계신 건 어떤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시간은 가장 많이 할애한 이제 로킷 헬스케어가 탑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골 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내년도에 성과를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업체이고, 실제 이제 최근에 나왔던 뉴스 플로우들이 결국에는 로킷 헬스케어의 매출에 대해서 기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부침은 있을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은 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연골까지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제 지켜볼 업체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셨던 로킷 헬스케어 뭐 지금 당장 가자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내년 내후년에 더 큰 시장을 플러스 알파로 계속 첨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한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